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협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쌤이 잠깐 도표를 그려보면 1894년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걸 진압하고자 청을 불렀는데 일본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우리나라에게 갑오개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로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진압을 당하고 청일전쟁이 이어졌어요. 자, 그 결과 누가 이기게 되었냐?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얻었죠. 자, 거기에서 뭘 요구했었냐? 랴오둥 반도라는 땅을 요구를 하죠. 자, 근데 이 땅을 가지게 되면은 누가 불안해지냐? 바로 여기였기 때문에 추운 나라 러시아가 불안해진다. 자, 그래서 못 갖게 막았죠. 자, 그래서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꼬리를 내린 일본은 러시아 세력이 조선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두려워서 당시 러시아와 친하게 지냈던 민비를 시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감을 느꼈던 고종이 자기도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를 하죠.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그 이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관파천 하고 나서 고종이 이제 너무 갑갑하니까 이제 급진개합파 세력 중에 한 명이었던 서재필을 미국에서 부르게 됩니다. 서재필은 당시에 갑신정변 실패하고 미국으로 망명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서재필이 신문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독립신문이었죠. 당시에 서재필은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가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개혁을 하려면 민중들의 도움과 민중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중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이 독립신문을 만들게 되었고, 국민들을 깨우쳐야 된다, 계몽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영은문을 하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을 해요. 그리고 모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세우려면 돈 드니까 독립협회를 창립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독립협회의 활동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은 일단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간행을 했고요. 뭐 이렇게 정기적인 간행물을 만드는 거고, 토론회도 개최를 하죠. 교육은 어떻게 할까? 외교는 어떻게 할까? 국민들 계몽은 어떻게 할까? 등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했어요. 토론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큰 단체로 발전하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독립문 만들 때 돈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모금 활동에 참여하면 누구나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단체 규모가 겁나게 커지게 되었고 국민적 단체로 성장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이 아관파천 했다가 궁궐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렇지만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특히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엄청 빼먹었는데요. 그 이유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고종 믿고 이런 거 저런 거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열강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침략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만민이라는 것은 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거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같은 의견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독립협회는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자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자유민권운동이나 국민참정권을 달라는 운동을 펼치게 돼요.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시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점은 서양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본받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갑신정변에서 이어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토론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 관료들까지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앞에 붙습니다. 관민공동회. 그래서 정부 관리들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국정을 운영하자라는 헌의 6조까지 결의를 하게 돼요. 헌의 6조 내용은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민주주의 정치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우리도 근대 국가로 나아가자라는 게 독립협회의 주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독립협회가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요. 독립협회가 노력을 해서 또 새로운 중추원 관제를 만듭니다. 서양의 민주정치를 실현을 하려면 의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회를 우리가 중추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의회와 관련된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추원은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관선,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뽑은 사람들이 25명, 백성들이 뽑는 사람들이 25명, 이렇게 해서 총 50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법률을 제정하는 의회 기능을 수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된다면 보수 세력들이나 국왕은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치를 참여하니까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아예 여기에서 넘어가가지고 왕까지 없애서 공화정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독립협회에 있으면은 국왕이 다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고종은 갑자기 불안해져요.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팔랑귀였거든요, 고종이. 그래서 독립협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부상으로 구성된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협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마지막 움직임도 좌절이 되어버렸는데요.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국정 전반의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자주국가, 특히 러시아로부터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입헌군주제와 의회를 설립하면서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한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신정변과 이어지는 흐름 아시겠죠? 그렇지만 한계점. 외세 배척 운동은